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순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1954년에 설립된 주류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 분석입니다. 주류 산업은 알코올 1% 이상을 함유하여 음용했을 때 취하는 음료인 주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한국 주류 산업의 특성은 내수 시장이 주를 이루며 이 중 맥주와 소주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종류에는 발효주와 증류주가 대표적이며 발효주에는 맥주,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가 있으며 증류주에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류 출고 현황입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칸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8년에 최고치를 찍었던 수입 주류 출고 현황 또한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주요 주류 비중을 보면 소주와 맥주가 75%를 차지하는 것이 보이며 탁약주 12%,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맥주와 소주의 점유율입니다. 먼저 맥주를 보시면 카스가 4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트 진로의 주류는 총 3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주의 경우 약 65%로 국내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세 과세 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맥주에 대한 과세가 종가세, 즉 출고 가격에 영향을 받아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젠 종량세로서 출고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캔의 리터당 총 세부담은 415원 정도 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캔 맥주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세부담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류 소비 트렌드 분석표입니다. 주류 상대는 과거 동성 친구와 회사원 동료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혼자 먹는 형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상황은 친목이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서 먹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쪽 표를 보시면 편의점에서의 구입이 증가하고 집에서 먹는 홈술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현재 하이트 진로의 매출 비중은 맥주와 소주로 전체 매출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대표 맥주 상품입니다. 테라가 현재 주력 상품이며 하이트는 맥주 시장 점유율 7%대를 유지하고 있고 발포주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필라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주입니다. 참이슬과 진로 투트랙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18년도 기준 시장 점유율 50%대에서 22년 기준 약 60에서 65%대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은 생수 부분입니다. 매출의 약 6%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석수와 진로 토닉 워터가 대표적입니다. 매출은 6%에서 1대1 비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공장 부지는 총 6곳으로 맥주 2곳, 소주 4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19년도 자료이기에 주 52시간제로 바뀐 후에 캐파는 줄어들었기에 위치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생산 능력입니다. 보시면 20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최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2년 3분기 공장 평균 가동률과 21년 공장 평균 가동률입니다.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맥주와 소주 둘 다 작년 대비 가동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관비 중에서 비중 1위는 광고 선전비였습니다. 17년부터 증가하던 광고 선전비는 21년도에 하락했으며 21년 10대 식품사 광고 선전비에 관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매출은 2.4% 하락했지만 광고 선전비는 8.6% 하락하며 효율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판관비는 운반비로 원유가스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운반비 또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당 기업의 10개년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을 간단한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9년 당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제품 출시와 공장 교체, 그리고 리베이트 관련 판촉비 경쟁 등등 일회성 비용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영업이익과 주가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영업이익에 따라 주가가 따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주가 또한 증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매출 측면에서 확인하자면 맥주는 현재 테라의 성장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 첫 해 맥주 시장 8.2%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테라는 20년도에 16.8%로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22년 성수기 기준 유흥 판매가 50% 증가했으며 21년 6월에서 8월 대비 50% 판매량이 상승했다고 화이트 진로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흥 시장에서의 인기를 토대로 가정 시장에 침투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라이트입니다. 필라이트는 발포주란 메가 함량 10% 미만의 맥주를 말하는데 국내 발포주 시장 규모는 현재 3,600억으로 19년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필라이트는 그중 70에서 80%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은 기존 맥주보다 30% 수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에 따른 가성비 주류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주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소주의 수출 추이와 과일 소주의 수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일 소주의 수출 추이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중화권 47.6%, 미주 지역 47.3%, 일본, 동남아 지역은 20에서 30%씩 상승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소주 수출액은 1억 200만 달러로 약 36.3% 상승했습니다. 확인해본 바 현재 외국에서 과일 소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과일 소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측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맥주는 21년 1.36% 상승 이후 22년 7.7%의 가격을 상승시켰고 소주의 경우 19년 6.45%, 22년 참이슬과 진로는 7.9% 상승, 과일 소주는 9.7% 상승했으며 매화수와 진로 와인은 9.7%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각 품목별로 가격을 상승시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손익 개선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은 약 12.4% 상승했고 매출 원가는 약 10.8%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원가율은 58.5%에서 57.7%로 0.8% 하락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25% 상승하며 영업이익률이 9.4%로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율은 하락했으며 판관비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또한 증가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술 소비량은 17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전체 시장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화이트 진로의 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예상 매출치는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4분기 예상치는 맥주 공장 가동률의 전년 대비 상승분과 소주 공장 가동률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고려했고 각 품목의 가격 인상률을 적용시켰습니다. 이외의 매출은 큰 변동이 없기에 3개년 평균치로 계산했습니다. 22년 총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율 57.7%를 대입하여 산출했고 판관비는 3분기까지의 판관비에 작년 판관비 상승분이 12%로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22년 예상 EPS는 2,519원으로 나타났으며 PER의 경우 동종업계가 15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10%의 프리미엄을 적용시켜 16.5배로 설정하였습니다. 22년 예상 주가는 41,563원으로 상승 여력은 55%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2년은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23년 예상치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3년 예상은 테라의 성장을 기대하며 공장 가동률을 전년 대비 10% 상승할 것이라 판단했고 소주의 경우 점유율 확대는 힘들 것이라 판단되지만 해외 수출의 증가가 예상되어 2% 상승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가격의 경우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음료 관련 성장률은 2%씩 성장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3년 예상 매출액은 2조 6,132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율 57%를 적용했고 판관비는 22년 연말 마케팅에 따른 큰 상승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3%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3년 예상 EPS는 2,670원으로
PER은 22년과 동일하게 적용시켰습니다. 23년 예상 주가는 44,055원으로 상승 여력 64%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화이트 진로 분석 마치겠습니다.